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한 달 동안 전쟁이 진행되며 러시아군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우크라이나군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고 성능도 훨씬 더 뛰어난 러시아 전차들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고, 러시아군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과 달리 아직 반격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오늘까지 러시아군이 총 560대의 전차를 1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74대의 전차를 잃었기에 서로의 전차 교환비가 8대1이나 될 정도로 무지막지한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20만 명에 달하는 추가 전력을 갖추고 있고, 이중 전선에 참여한 것은 고작 2개 기계와 여단뿐이라고 하니 제대로 반격이 시작된다면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기대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 도중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파괴되고 상실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의 수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그 상식을 뒤집어 엎고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방공무기, 야포까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최신 전자전 장비까지 얻으며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2월 24일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 전력은 오래된 구형 T-64 전차와 T-80 전차 초기형 위주로 구성된 약 850대의 전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각으로 3월 25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더 강력해진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온라인 매체인 넥스타TV에서 보도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군은 74대의 전차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많은 전차 및 장갑차 등을 버린 채 도주하는 일이 그동안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117대나 되는 러시아 전차를 노획했다고 하는데, 이 모두가 당장이라도 전선에 투입시킬 수 있는 아주 멀쩡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전차들은 기존의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던 T-64 전차나 T-80 전차 초기형보다 더욱 신형인 T-80BVM, T-72B3, T-90A 전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MT-LB 장갑차는 물론 BMP 계열의 보병 전투 장갑차, 대량의 티그르-M 차량과 타이푼 전술 차량에 부크-1처럼 러시아군 전투기들을 요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대공 미사일 방공체계의 전자전 시스템까지 노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전보다 전차 전력만 40세대 이상으로 거의 완편된 전차 대대 하나를 창설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심지어 그것이 기존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보다 훨씬 신형에 성능도 더 좋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조공하러 간 거 아니냐는 조롱을 듣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일부 전선에서 보전하고 있을 뿐 거의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2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 올렉시 아리스토비치는 개전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세를 벌일 만한 충분한 병력과 물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적대 행위는 점점 더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전선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적 부대들이 전투를 계속할 지원이 없어 공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전선에 투입되지 않은 예비대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아리스토비치 보좌관이 이 같은 자신감을 보일 만도 한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는 2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부대를 완편했고 그 중에서 전선에 투입된 것은 고작 2개 기계와 여단밖에 없을 뿐 아직도 최소 18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대군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더구나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는 추가로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부대를 새로 창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물론 이들은 직접적인 전투에 참가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지만요. 20만 명의 우크라이나 예비군과 이를 지원하는 40만 예비군의 대반격이 시작되면 현재 지친 상태로 겨우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키이우 서북부 지역에서 같은 편을 구출하려던 러시아군마저 격퇴당해 우크라이나군에게 단단히 포위되어 있으며, 동부전선에서 브로바리 지역으로 30여 킬로미터나 쫓겨온 러시아군은 지난 24일 밤 15킬로미터나 더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곳 브로바리로 연결되는 H07 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수미 지역에 나오고, 이 수미 방면에서도 러시아군이 투입되었지만 이들마저 우크라이나군의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전술에 큰 타격을 받고 전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라고 하는데요. 북쪽 체르니히우에 투입된 러시아의 공세부대마저 이 지역을 방어하던 우크라이나 제1전차 여단이 아닌 외곽 마을에 있는 영토 방위군에 의해 반격을 받고 공세는커녕 오히려 국경 밖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3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전선에 헤르손과 자포리자 원전, 말레니우카를 향해 동시에 공세를 쏟아붓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북부 전선과 남부 전선, 동부 전선, 서부 키이우 전선에서 모든 러시아군은 전력이 분산되고 고립된 채 갈
갈수록 지쳐가는 상황인데 크렘린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나서주기를 바라봅니다. 총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러시아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